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37호 제3면 기사입니다. 허원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 노력 미흡 지적.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국민의힘, 2002-2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서 교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 구조적 문제와 용인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운영 관련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지적했다. 허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최근 3년 장애인 고용률은 21년 1.70%, 22년 1.69%, 23년 1.69%로 매년 장애교원 선발인원 대비 지원자 수 미달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에는 관계부처의 산정 방식 혼선에 따라 실제 고용부담금 대비 7억 7천만 원 정도 적게 편성함으로써 예비비를 사용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의무고용 비율이 증가, 21년 3.4%, 22 물결표 쌓인 23년 3.6% 하는 추세에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매년 2%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교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질타했다. 이어 매년 경기도교육청의 인건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부분과 기업체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교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교육정책국장은 허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경기도 교원의 모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에 불리한 점이 있다고 답변하고 교육청에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기보다는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 졸업자 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장애인 시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으나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의 과학교육지원센터 및 창의융합상상소 운영사업의 실적과 관련하여 방역물품을 구비한 것이 영재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용도에 맞는 예산 사용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형 아침운동 오아시스, 오늘 아침 시작은 스포츠로 프로그램이 지역 내 학교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좋은 사례임을 공유하면서 향후 더 많은 학교가 아침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확장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철저한 준비를 통한 안정적인 특수학교 늘봄교육 준비 당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 국민의힘, 수원 8, 은 6월 18일, 화,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2학기 시행 예정인 특수학교 늘봄교육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호동 의원은 특수교육과장을 대상으로 2학기 시행 예정인 특수학교 늘봄교육 준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며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서 국가정책 사업인 특수학교 늘봄교육의 철저한 준비와 안정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라며 2학기 전까지 시범학교 운영, 특수교실 시설 공사, 맞춤형 프로그램 및 돌봄 강사 모집 등 특수학교 늘봄교육의 세부 과정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호동 의원은 특수학교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을 우려하며 특수학교 학생은 장애 정도에 따라 수업 중 배변, 이상행동 등의 우려가 있어 교사 1명과 특수교육 지도사 1명이 배치된다라고 말하며 특수학교 늘봄교육은 1명의 돌봄 인력만 배치된 현재의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인력 충원과 학생의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특수학교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더불어 교사와 돌봄 인력의 교육 및 훈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수교육과장은 남은 기간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으며 돌봄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예산 담당관을 대상으로 그간 경기도교육청의 추가 경정 예산안 사용 내역을 분석해보면 상당수 사업이 추경 예산을 완료하지 못하고 내년 사업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추가 경정 예산은 긴급한 상황에 대응, 정책의 변화, 재정 여건 조정 등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추진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적기 집행을 위해 예산 담당자들의 세심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산 담당관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가 경정 예산의 수립과 집행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지난 26일, 수,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자립생활센터, 연합회, 협의회에서 제안한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조례 재개정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자립생활센터, 연합회, 협의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과의 관계, 기존 조례와의 관계, 제안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정기열 회장,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송기태 회장,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이영봉 부회장,
전국권리중심 중증장애인협회 경기지부 정재량 활동가와 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담회를 개최한 박재용 의원은 올해 1월 경기도청 청사 앞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한 단식투쟁이 이루어질 당시 장애인 당사자로서 마음이 아팠고 경기도 의원으로서 경기도 내 장애인들이 일할 권리를 누리고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으며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 촉진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개정해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보를 위한 경기도지사의 의무를 반영하고 경기도에서 수립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계획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근로자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 등에 대해 고민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영봉 부회장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시장 중심 노동 영역에서 버려지고 배제되었던 중증장애인에게 새로운 노동의 희망을 열어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권리중심 노동자들이 주 16시간, 주 20시간을 일하며 권리옹호 인식 개선 문화예술 세 대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기열 회장은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25명의 권리중심 노동자를 배치했으며 경기도에서 일자리 확대를 요청했던 사업이라고 하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송기태 회장은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요구를 수렴하고 경기도의회와 계속 소통하며 조례안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서 앞으로 정담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조례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고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도록 해 당사자에 의한 조례안이 마련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재훈 경기도의원,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사, 지난 26일, 수,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박재용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함께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현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경기도 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 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임원진이 참석해 경기도에서 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정담회를 개최한 김재훈 의원은 최근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탈시설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갈등의 시작은 소통 부족에서 비롯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정책 TF를 구성하여 항상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복지단체, 경기도 담당자들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TF에서는 그동안 장애인단체들의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한 전세자금을 확보해 장애인단체들이 사무실을 쾌적한 장소로 이전하도록 조치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편의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도 현재 고민하는 내용들이 정책으로 반영되고 장애인 복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송영진 회장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에 소속된 회원협회들과 협력을 강화해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와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와 상상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